적분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적분 활용은 크게 주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 첫 번째 주제가 너네가 이제 생소한 건데,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그래프랑 x축 사이의 넓이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느냐를 설명하는 넓이와 적분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보여주는 무한급수를 이용한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이제 주제가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개념상으로는 수투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뭐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 두 곡선으로 뭐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런 식으로 그 곡선과 넓이 개념의 주제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투에는 없지만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출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주제 3개고, 여기에 이제 서브로 조금 들어있는 내용이 뭐가 더 있다고 보면 되냐면, 뭐 속도거리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같은 문제. 곡선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해봐. 그럼 넓이 구하는 건 적분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도 가능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곡선 따라 움직인 길이가 얼마인지도 이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의 길이 관련한 부분도 적분에 들어가요. 속도거리는 원래 이제 수투에서 했었으니까, 근데 이 큰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뭐 그냥 속도에 대한 식 적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식 적분하면 그렇게 되는 그 내용이 좀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이 3개가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생소한 부분일 거고, 여기는 그냥 했는데 함수만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거고, 부피를 이제 하나 좀 추가된 거죠. 근데 부피는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서 선배들은 요 부피 중에서도 회전체의 부피라는 걸 배웠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진 상태인데, 회전체의 부피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이제 이런 곡선이 하나 있다고 쳐봐. 곡선이 이제 fx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서 요 선을 이 x축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입체가 생기겠죠. 그 입체 모양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코카콜라 페트병처럼 생긴 거, 이런 거. 이 부분에 이제 부피를 구해내는, 회전하니까 이제 원 넓이를 계속 이렇게 적분해 나가는 개념이고, 부피는 사실은 면을 적분하는 거죠. 면을 쌓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넓이는 길이를 쌓아가는 그런 개념을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하는 프린트가 선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면을 칠할 수 있고, 면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부피가 되겠죠. 동전도 면이라고 얇게 면이라고 생각하면 쭉 쌓아놓으면 기둥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아서 어쨌든 쌓는다는 개념을 여기에서 확실히 잡아서 이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 넓이와 적분 관계를 설명하는데, 기억할 것도 좀 있고, 자세히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축소가 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하나의 막 큰 단원으로 놓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조금 이제 쉬워진 편입니다. 이제 넓이와 적분 관계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시작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책으로는 그 158페이지, 158페이지에 10-1번이 있어. 뭐 복잡하게 잔뜩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아까 봤지만 이제 무한급수를 활용해서 정적분과의 그 관계를 이제 인식을 하려고, 그래서 넓이 개념이 된다는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하나.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의미는 이런 거야. 그 구간을 이렇게 나눠 짧게 6부터 10까지 전체 구간을 이렇게 쪼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놈들을 하나하나 다 합쳐가는 과정. 근데 이제 의미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쉬운 걸로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뭔지를 들어주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구분구조법 자체가 아니라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 무한급수로 써 있는 걸 빨리 그러면 적분 형태로 고쳐서 넓이 개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건데 적분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지. 그럼 학교 시험에서도 무한급수 형태로 주고 이걸 빨리 자기가 적분으로 정적분 형태로 고쳐서 답을 써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쉬운 걸로 할게. 여기에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 요 넓이가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적분하면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을 무한급수의 구조로 이해를 한번 해봐라.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구분구조법 얘기야. 일단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 넓이를 지금 넓이를 생각을 할 건데 이 0부터 1까지 이 자체를 n개로 쪼개겠다는 거야. 그러면 1이란 길이를 n개로 나누면 이거 한 칸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n분의 1이란 길이가 되겠지. 이해? 그래서 여기를 n개로 쪼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계속 쪼개서 이게 n개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을 n개로 쪼갰으니까 n분의 1만큼이 되겠죠. 여기 n분의 2, 여기 n분의 3, 여기가 n분의 n-1, 여기가 이제 n분의 n 이런 식인 구조인 거야. 자, 이랬을 때 이 넓이를 계산할 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요 잘라진 거, 요 n분의 1 자리에 y 값이죠. 요만큼을 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리고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치고 요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요 직사각형 넓이를 쭉 더하면 요 넓이와 비슷하겠지? 요 넓이보다 실제로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요만큼 크죠, 요만큼 더 크죠. 자, 그래서 일단 대신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무한급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n개로 쪼갠 게 아니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아주 잘게 쪼개. 그럼 아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 남는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들이 작아지겠지.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일단 n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무한합 s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sn을 n개를 쪼갰을 때 넓이를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sn이라는 게 일단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가로 길이는 n분의 1,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n분의 1의 제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n분의 1이죠.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n분의 2의 제곱이죠. 세 번째는 가로 길이 n분의 1에 n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분의 1에 요 마지막이 그 길이가 n분의 n이니까 n분의 n의 제곱까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요 놈을 시그마 기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기호는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상수 취급하고 변하는 것만 k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 식을 잘 봐봐. n분의 1 변하니? 그럼 n제곱분의 n제곱분의는 변하니? 안 변하죠. 뭐만 변해? 요거만 변하고 있지. 그러니까 n분의 1하고 n제곱분의 1하고 요 놈은 공통이고 결국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죠.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n 세제곱분의 n 세제곱분의 이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된 게 바로 n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걸 무한히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개를 무한개로 쪼갰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이 되죠. 넓이와 같아지게 되죠, 결국. 자,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렇거든. 이렇게 n개로 나눴을 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실제 넓이보다 작은데 큰데 무한히 하면 점점점 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 요번에는 이렇게 구간을 n개로 쪼개긴 했는데 이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왼쪽 끝을 높이로 생각하고 하면 첫 번째는 높이가 없죠. 두 번째는 요 구간에서 왼쪽 끝의 높이를 기준하니까 요런 사각형이 생기는 거고 요런 사각형이 생기는 거고 요런 사각형이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요런 사각형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는 요런 사각형이 생기게 돼요. 결국 사각형 개수가 n-1개가 되겠죠. 여기 하나가 없으니까 0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 그러면 요 실제 넓이보다 요만큼만큼이 작은 쪽으로. 오케이? 이건 큰 쪽이야. 큰 쪽인 거고 작은 쪽으로도 한번 넓이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SN은 이제 작은 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는 가로 길이는 n분의 1에 세로 길이가 n분의 1짜리의 직사각형이 먼저 있으니까 가로 길이 n분의 1에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만큼. 두 번째는 가로 n분의 1에 n분의 2의 제곱만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사각형이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고 높이가 n분의 n-1만큼 되는, 그러니까 n분의 1에 n분의 n-1의 제곱, 요만큼이 바로 이렇게 n개로 나눠놨을 때의 실제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n분의 1 있고 여기 n제곱분의 1 공통이면 시그마 1부터 n-1까지만 합쳤으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써질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 n 세제곱분의 6분의 요거 플러스 1 요거 2배 플러스 1 해서 요만큼이 바로 SN n개의 직사각형 넓이 합이죠. 근데 요것도 리미트를 해봤더니 역시 3분의 1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는 쪽으로 사각형을 합쳐가지고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해서 남는 쪽으로 합치든 적은 쪽으로 만들어서 합치든 이게 무한개로 쪼개졌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실제로 이제 같아진다는 게 이 부분 넓이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큰 쪽으로 하든 작은 쪽으로 하든 리미트 할수록 이 부분이 점점 상쇄되면서 실제 요 넓이에 해당되는 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이거야. 구간을 잘게 쪼개서 직사각형 넓이들의 총합을 리미트, 무한개로 쪼갰을 때의 합이 결국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 그럼 아까 말한 시험 문제가 뭐야? 이렇게 무한급수 형태로 줘버리면 니네가 그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봐라. 이걸 보고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이제 무한급수를 주어졌을 때 빨리 정적분으로 고쳐서 그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걸 실제로 합을 계산하지 말고 그 의미가 정적분과 무한급수 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구분구조법 자체는 이해가 가요? 이 자체는? 네, 좋아. 그리고 캡처를 살짝 해놓을게.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한급수 형태가 이 구간의 직사각형 넓이들을 총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황인 거고, 그게 실제로 적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얘랑 얘랑 이렇게 교환을 해서 바꿔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할게요. 여기 일단 지우고. 그러니까 남는 쪽이든 모자른 쪽이든 똑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한계로 쪼개면 거의 길이 개념이 되겠죠. 그럼 니네 원뿔 부피 얼마로 하냐? 밑면 이게 밑에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 부피 얼마예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지. 그것도 이걸로 해서 리미트하면 바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를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원기둥, 얇은 원기둥들을 쌓아가는 걸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이렇게 원기둥들의 부피를 계속 쌓아 나가서 리미트 해보면 결국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되죠. 이제는 지금 요 전까지는 니네 만약 동생이 원뿔 부피가 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돼? 그럼 니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공식 외워 이씨 이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는 잘 봐 동생아 적분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막 무한급수로 보여줄게 이러면 막 듣다가 됐어 외울래 이럴 거야. 근데 이제 그 학년 전까지 니네도 이걸 설명할 그 난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식으로 외워라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무한급수로 되어 있는 형태를 적분으로 고치는 방법을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아까 보면은 전체 구간을 n개로 쪼갰을 때 하나의 길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길이에 대해서 높이, 함수값 높이가 있어서 생기는 그 직사각형들 넓이를 더해 나가는 개념이 바로 이 구분구조법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과 식과의 관계를 잘 인식을 하시면 돼. 근데 이걸 문자로 보여주면 니네가 좀 혼돈을 하는 것 같길래 실제 숫자로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숫자로 바꿔서 먼저 모양을 보여줄게. 자 일단은 니네가 그 모양 하나를 봐봐. 이게 이해가 되는지를 먼저 이해해봐. 거기에 써 있는 게 첫 번째 1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왜 써있는지 알겠죠? 아까 n개로 쪼갠 놈을 리미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n개의 직사각형 넓이 합을 일단 써줄 거라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 있고 f의 xk 하고 델타 x 써 있는데 이 기호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델타 x가 n분의 b 마이너스 a 꼴 n분의 b 마이너스 a 꼴 그 다음에 xk라고 하는 놈은 a에다가 델타 x를 k개 한 놈.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이해하고 얘를 보자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거를 n개로 쪼갠 거야. n개로 쪼갠 거야. 그럼 한 칸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b-a만큼의 길이를 몇 개로? n개로 쪼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델타 x라고 하는 이해가 그 직사각형 가로 길이 하나를 의미하는 거야. 그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fxk x값 써서 이게 뭐냐면 xk가 a에다가 델타 x를 k개를 더한 만큼이야. 그럼 아까 여기가 델타 x란 말이지.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함수값을 이렇게 잰다고 하면 이 자리가 a에서 델타 x만큼 간 자리인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뭘로 표시가 되겠어? a에서 여기다가 델타 x를 또 더갔으니까 a 더하기 2 델타 x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점점점 이게 k번째면 a에다가 k 델타 x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임의의 지점에 그 x 값을 말하는 거고. 그럼 그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세로 길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 길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로 길이하고 함수 값이 세로 길이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가 직사각형 넓이 개념이 되고 그걸 합해 나간 다음에 리미트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적분 기호로 고친다고 해보면 니네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를? fx를. 얘가 dx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무한급수 형태로 써 있는 놈이 정적분 기호로 변형이 되는 관계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은 문제 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바꾸는 방법이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얘기해 주겠지만 그 바꾸는 의미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준만 딱 정확하게 잡아요. 한 가지만 잡으면 나머지는 조금 다른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고칠 때 쓰는 거라 그 이제 딱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해줄게요. 이제 모양을 보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결국 곡선 아래쪽 그 직사각형 넓이들을 합해놓고 맞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게 맞구나. 그럼 이제 할 일은 뭐냐?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간을 잡을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함수 쓸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dx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요 옆에 그러니까 그 밑에 2번에 밑에 쭉 써 있는 거 있지? 요걸 좀 설명해 주려고. 자, 일단 첫 번째 거가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해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그럼 얘를 적분기호로 고치는 방법을 소개할게. 일단 요게 세로 길이고 요게 가로 길이의 의미였던 자리인 건 알고 있지. 맞아? 그럼 이게 가로 길이야, 세로 길이야? 가로 길이야.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라는 건 1이라는 길이를 n개로 쪼갠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폭이 얼마큼 된다는 뜻이야. 내가 접근하고 싶은 구간의 폭이 1인 거예요, 현재. 이해됐어?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적분기호로 보실 때 요걸 잘 봐주세요. 요 가로 안에 있는 전체를 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야 fx 이렇게 썼으니까 x가 n분의 k라고 쓰는데 이때 조심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분계수도 보면 뭐 h분에 써 있으면 여기가 항상 요렇게 써 있어야 미분계수 의미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x 변화량이죠. 일종의 x 변화량이고 그때 그만큼 변한 거에 대한 함수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구간 폭이 1인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n분의 1이 몇 개 갔을까? 아까 그 n분의 b-a가 몇 개만큼 진행됐냐가 x의 위치니까요. 요 k 앞에 숫자 지금 안 써있지만 1인 거야.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동일해야 실제 이만큼 1이라는 길이를 n개로 쪼갰을 때 상황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n분의 2k가 되면 n분의 2가 한 칸인 거야.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2인 거를 n개로 쪼갰을 때 길이 하나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1이라는 길이를 n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를 가로 길이를 놨으면 여기도 사실은 그 가로 길이 하나에 대한 함수값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갑자기 n분의 2k로 써 있으면 n분의 2만큼 간자리 함수값을 쓰니까 가로 세로 그게 연결이 안 되죠. 그게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 앞에 k 앞에 있는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동일한 걸 확인한 이후에 적분으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틀리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n분의 2k라고 써 있으면 여기도 n분의 2 쓰고 2분의 1 이렇게 뒷수습해서라도 요걸 맞추라고. n분의 1 요만큼을 맞추는 거예요. k 앞에 있었잖아. 이제 이건 맞아 있지. 맞아 있으니까 이제 적분으로 고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적분으로 고쳤을 때 요 가로 안의 전체를 n분의 k를 x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때 이 가로 길이 하나에 해당되는 요 놈을 dx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돼. 델타 x. 아까 했던 델타 x를 dx로 쓴 거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구간 정하는 방법이요. x는 n분의 k인데 요거를 0 플러스 n분의 k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그러면 이 앞에 이제 써 있는 요 숫자가 아래 끝인 거야.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숫자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위 끝이야. 근데 우리가 벌써 구간폭 하나가 1인 건, 전체 구간이 폭이 1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더해진 게 위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적분기호로 고치는 건 적분기호 쓰시고 아래 끝이 0인 거고 위 끝이 0 더하기 1이니까 1인 거고 얘가 f의 n분의 k 자체가 x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놈을 dx로 써서 요만큼을 적분기호로 고친 게 여기. 수영이 졸면 안 된대 여기는. 여기 듣고자. 자, 그럼 모양을 바꿔볼 텐데 그것도 같은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숫자를 넣어줄게 나중에. 하나 더 보자. 지금 리미트 가로 2번도 한번 보여줄게. 그걸 이해하면 이제 다르게 바꿨을 때 다 될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n분의 pk에 n분의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적분기호로 고칠 건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요만큼 폭, 하나의 폭과 여기에 들어있는 이 하나의 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안 맞으면 고쳐주고 시작해요. 좀 이따 바꿔서 한번 해볼게. 일단 일치하는 게 확인됐죠? 그렇게 되면 괄호한 전체를 x라고 잡아라. 근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0 플러스로 잡고요. 그럼 n분의 p만큼이 dx로 잡히는 건 이해할 거예요. 자, 이제 구간 잡을게요. 구간은 아래 끝이 0부터 이 구간의 폭이 p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 그냥 알았대. 0부터 p 더해서 이만큼. 그래 구간 폭이 이제 p가 되는 거지. 거기에 f하고 이 통째로 x라고 잡았으니까 여기 이제 dx가 0부터 p까지 fx dx. 자, 똑같은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2k에 n분의 1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확인을 해라. 그러면 얘는 n분의 2를 n개로 쪼갰던 얘기. 여기는 한 칸을 2를 n개로 쪼갠 거. 안 맞죠?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n분의 2로 맞출까 아니면 n분의 1로 맞출까인데 여기서도 여기가 2h로 돼 있으면 여기를 고쳐서 h로 바꾸는 거야? 이걸 2h로 바꾸는 거야? 밑에 거죠. 즉 유분함은 제한 조건이 너무 많다. 솔로가 편하지. 여기서도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놈을 바꾸기는 힘든 거고 이 바깥에 있는 솔로 부분을 바꿔달라. 그럼 여기가 n분의 2가 되는 게 구간이 맞는 거야. 대신 뒷수습을 해주고 나면 상수 2분의 1은 앞으로 빠지고 n분의 2k를 x라고 하면 구간은 0부터 2까지 fx 그 다음에 이만큼 자체가 dx를 쓰게 된다. 선생님, 항상 그 뒤에 있는 n분의 p 있잖아요. 그거는 항상 dx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 개 직사각형의 가로길이 아까 델타 x라고 썼던 그 부분. 이 규칙인 거죠? 그렇죠. 그게 델타 x인 거야. 그걸 적분기호로 고칠 때 dx로 고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이제 여기까지 되면 대충은 할 줄 아는 거야. 내가 이거 쓴 거 대충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2 더하기 n분의 3k에 n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확인. 안 맞지? 그럼 여기 n분의 3으로 고치고 3분의 1. 그러면 요만큼을 x로 잡아버린다고 하면 구간은 어디부터? 2부터 구간의 폭이 3이니까 이거 덕에 더해서 5까지 f x 그 다음에 여기가 dx 3분의 1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조금 더 응용해 볼게. 다 왔어. 이제 다 된 거야. 여기까지 할 줄 알면 아까 한 가지 기준으로 해라 하는 게 뭐냐면 이 괄호 안을 통째로 x로 잡아서 한다를 얘기한 거야. 그럼 그 밑으로 있는 여러분들 책 밑으로 있는 그 내용 중에 4번에 해당되는 그 변형들을 지금부터 소개할 건데 여기 칠판을 봐봐. 이해가 되는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왔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좀 다르게 할 거야. f에 2 더하기 n분의 3k에 n분의 1 이놈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 다른 표현이라는 게 아까 지금까지 계속했던 건 이 괄호한 전체를 x로 잡았을 때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원래 이만큼을 x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x를 n분의 3k만 x로 잡았을 때 이놈을 x로 잡았을 때를 생각해봐. 그렇게 잡아도 n분의 3이면 여기도 n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고치는 건 동일하니까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 n분의 3k를 x로 잡았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3분의 1에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f에 요 놈만 x로 잡았으니까 f에 2 플러스 x에 dx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도 얘랑 똑같게 돼. 아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잘 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왜? 똑같지? 이게 무슨 뜻이야? 결국은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을 때의 구간이 0과 3이니까 원래 함수 fx를 구간으로 따지면 오른쪽으로 2번 움직였으니까 2하고 이렇게 적히는 게 맞잖아. 같은 값이라고 이게. 그럼 왜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굳이 복잡하게 함수를 이렇게 씁니까? 그럼 fx에다가 x 더하기 2 집어넣고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적분 구간, 즉 적분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할 때 얘는 5 대입한 거 빼기 2 대입한 걸 써야 되는데 얘는 3 대입한 것만 쓰고 나면 끝이지.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이점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데 하고 싶은 게 같은 내용인데 얘는 함수 구간, 적분 구간에 조금 불리함을 감수하고 함수를 간단히 표현하겠다는 뜻이야. 여기는 함수를 조금 더 복잡하게 쓰는 대신 구간을 조금 더 유리하게 내가 잡아주겠다. 그럼 이거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 다르게도 한번 잡아볼게. 마지막이야 이게. 이러면 다 된 거야. 그래서 n분의 k만 x로 잡을게. 이렇게 나와 있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 n분의 k만 x로 잡았어. 그럼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 n분의 1만큼이 dx가 되는 건 맞죠? 여기 왜냐면 n분의 1k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n분의 1 되고 3이 나와야겠지. 아, 원래 식이 원래 식이 n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아니 그치? 그러면 상관없어. 아니 n분의 3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아, 네. 근데 n분의 k만 x로 잡았다는 건 요 1을 기준으로 잡겠다는 뜻이니까 n분의 1만 필요하니까 3은 나가고 적분 구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1까지도 되겠지. 대신 함수가 2 더하기 3x 꼴이라는 형태로 좀 더 복잡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3 나갔으니까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무지하게 복잡하게 내가 쓰지만 적분 대입해서 쓰기가 구간이 워낙 편하게 돼 있죠. 그렇게도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까 지금 말했던 거랑 좀 아까 한 거랑 두 개는 필요하면 이게 같은 거냐 아니냐 비교할 때 정도만 사용하고 특별히 적분 구간을 너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잡아주고 싶을 때라는 특수한 목적 빼고는 괄호한 전체를 x로 잡는 걸로 일단 기준을 잡으시라. 이해돼요? 네? 자, 이게 이제 정적분으로 표시된 형태를 적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까지만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끊어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적분 그냥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적분으로 고쳐서 하는 문제를 내가 예제를 조금 보여줄게. 수영이도 한 7분만 집중하고, 여기 놓치면 더 이상 뒤로는 이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 있어서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예제도 1번하고 2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1번 1169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사인 1 더하기 n분의 2k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n분의 1이 여기 있으나 상수기 때문에 k 아니니까 여기 뒤에 아까 붙어있던 거나 같은 거예요. 개념이. 자, 그러면 시작은 여기가 이만큼을 전체로 보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구간이 n분의 2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n분의 2라고 변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순간 2분의 1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봐봐. x를 1 더하기 n분의 2k로 보겠다는 건 n분의 2를 dx로 고쳐 쓰겠다는 얘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1에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1부터 3까지 되고 사인에 괄호한 전체를 x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2가 dx로 들어오게 되니까 바로 요만큼이 내가 원하는 적분 기호로 고친 상태, 정적분 기호로 고쳐진 상태죠.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아래 끝이니까 1, 그 다음에 c가 3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유형 2번에 있는 것도 하나 더 보여줄게. 이제 노골적으로 아예 무한급수를 시그마 형태를 안 주고 니네가 시그마 기호로 고친 다음에 해봐 라고 주는 문제가 유형 2번이고 학교 시험에서는 그 유형 2번처럼 니네가 시그마 기호로 고쳐봐까지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1172번 고치는 방법 아까 내가 조금 얘기는 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루트 n에다가 여기가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2 루트 n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n개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변형을 통해서라도 아까 같은 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개념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엔 잘 안 보일 거야. 일단 중요한 거 아까 봤지만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가로 길이 하나에 대한 표현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니네 머릿속에서는 이 중에서 n분의 1은 빨리 빼내고 나중에 이 숫자가 달라지면 변형을 시키더라도 n분의 1을 빨리 빼내고 나면 여기가 n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n분의 루트 n이 뭐랑 똑같으냐면 요것과 동일하지 않니? 그러니까 요 n분의 루트 n이 루트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루트 n분의 1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루트 n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루트 n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루트 n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또 인정. 그러면 마지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여기가 루트 1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n분의 2 이렇게 써지게 되죠. 계속 차례대로 쓰다가 맨 마지막이 1 더하기 n분의 n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아요. 자, 이제 시그마 기호로 고칠 건데 아까 말했지만 그냥 n이라고 하는 상수는 변함이 없는 거고 1, 2, 3, 4 이렇게 변해가는 게 k에 해당되는 개념인 거라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원래 있었고 이 놈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1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적힌 거랑 똑같다. 얘는 상수. 변하는 거는 얘는 상수. 1, 2, 3, 4, n까지 변하는 놈만 k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돼? 이렇게. 자, 이제 잡아볼까요? 여기 n분의 1k와 n분의 1이 동일하므로 그 구간폭은 맞춰진 상태. 그렇다면 1 더하기 n분의 k 통째로 x라고 잡아주면 n분의 1은 dx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구간이 1부터 2까지. 아니, 이게 통째로 된 거죠? 그럼 구간이 1부터 1 더하기 1까지.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루트 쓰고 통째로 이걸 x로 잡았으니까 루트 x. 그 다음에 이 n분의 1이가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3분의 1,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여기에 대해서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2는 나중에 계산하시고 2 집어넣으면 2 루트 2 빼기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요만큼이 적분값으로 나오죠. 그럼 결국은 이게 그래프상에서는 루트 x 그림이 있는데 1부터 2까지 요만큼을 적분해서 나온 요 넓이가 결국 요만큼 된다는 뜻인 거죠. 맞아요. 요게 이제 무한급수,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의 무한계의 합을 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정적분으로 어떻게 고쳐지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끊어서 이제 넓이 개념으로 넘어갈게. 이 교시는